안녕하세요. 서울유학 이민의 김남호 이민법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학생분들이랑 직원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시는 SBO, 즉 스몰 비즈니스 오너즈 파스웨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고 관련해서 문의사항도 최근에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이와 관련된 컨텐츠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SBO는 소액투자 이민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게 소액투자 이민의 일종인가요? 아니, SBO는 사실은 비즈니스 오너즈 파스, 즉 10만 불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는 하나의 그 주정부 후원 스트림이지, 이거는 투자 이민이라든지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제일 크고요. 클리어하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투자 이민은 아니다, 주정부 후원의 하나의 스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만 달러만 투자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할까요? 1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비즈니스를 펄체이스해서 진행하는 거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정부 후원의 하나의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그 주정부 후원 중에서도 491이라는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스트림이기 때문에 10만 달러 투자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사항, 그리고 혹은 준비하셔야 될 리퀘어먼트들이 상당히 많은 스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매매하는 비즈니스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0만 달러 최소 투자 금액이죠. 1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펄체이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비즈니스를 펄체이스 하실 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꼭 체크하셔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를 펄체이스 한다, 이런 것들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페트롤 스테이션, 즉 주유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요즘 조금 많이 힘들고, 특히 직전에 어떤 분이 이 비즈니스를 사서 SBO를 한번 신청했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다시 구매해서 SBO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비즈니스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매매 이후에 491 비자 노미 신청 전 만족시켜야 되는 리퀘어먼트는 뭔가요? 이 비즈니스 자체가 스몰 비즈니스 오너즈 파스웨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10만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 매매 금액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예전에는 10만 달러 약간 미만의 금액으로 비즈니스를 구매하셨다 하더라도 식자재를 구매한다든지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걸 합산해서 1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진행이 가능했었는데요. 지금 마이그레이션 퀸즐랜드는 폴리시를 정확하게 바꿔서 현재로서는 매매 금액, 컨트랙상의 세일즈 어마운트가 반드시 10만 달러 이상으로 찍혀야지만 이 스트림이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구매하려고 했던 비즈니스가 최소 직전 2년 동안은 오퍼레이팅 되었다라는 것을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비즈니스 통해서 비자를 진행하려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제가 봐서 한 50% 이상의 비즈니스들이 아직 2년이 채 안 된 비즈니스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노미네이션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구매하셨다 하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 100% 본인 소유의 비즈니스여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전에 한 분 고객분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진행하려고 문의를 주셨는데 이미 비즈니스를 펄치해서 하셨는데 와이프랑 같이 공동 명의로 이렇게 구매를 하셨어요. 50대 5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100% 오너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491 비자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후 6개월은 본인이 반드시 오퍼레이팅을 하시고 진행을 해야지 노미네이션이 승인이 납니다. 네, 그러면은 비즈니스 매매 말고 신청자가 필요한 조건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투자 이민이랑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이거는 투자 이민이라 생각해서 심플리 내가 10만 불 이상의 비즈니스를 펄체이스하면 다 진행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되게 강조드렸던 게 뭐죠? 이거는 주정부, 퀸즐랜드 주정부 후원의 491 스트림의 하나예요. 즉 신청자는 491이라고 하는 비자의 요건과 주정부 노미네이션 요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면, 일단은 신청자분 나이가 45세 미만이셔야 되고요. 반드시 IELTS 6.0 이치, 그러니까 PT로 했을 때 50점 이치에 대한 영어 점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민 포인트로 계산했었을 때 주정부 후원 15점을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본인이 50점이라는 점수는 도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이거는 기술 이민, 491 기술 이민의 하나의 스트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 심사, 어떤 직업군의 기술 심사를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이 직업군은 49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 리스트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는 아니에요. 실제로 제일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학생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가디언 비자를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 문의를 정말 많이 주세요. 근데 그분들은 우선은 영어 점수라든지 기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정부 후원의 하나의 조건인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학생 비자 홀더라든지 가디언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 비자를 암만 많은 금액을 두고 비즈니스를 펄체이스해서 뭐 1년 이상 오퍼레이팅 시킨다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퀸즐랜드 주정부 후원은 반드시 내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진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작년 바탕으로 봤을 때 인비테이션이 나오는 최저 점수는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작년에 저희가 뭐 이제 한국 팀만 봤었을 때 3분이 성공을 했고 중국 팀까지 하면 뭐 7, 8분 정도 SBO 통해서 491 비자를 획득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제 케이스로 봤었을 때는 정말 55점 만드셔서 15점 더해서 70점으로 진행하셨던 케이스, 혹은 85점, 15점 더해서 85점으로 진행했던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15점을 뺐었을 때 190을 진행하기에, 그 다음에 혹은 189를 진행하기에 조금은 낮은 점수예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SBO를 통해서 조금은 쉽게 그 SBO 승인을 받아서 491 비자를 신청을 하실 수 있었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뭔가 큰 영어 점수를 만들기 어렵다든지, 그 다음에 높은 포인트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든지, 혹은 주정부 후원으로 가기에는 반드시 그 특정 직업군의 경력이 필요한데 이 직업군으로 경력 쌓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러분의 직업군이 내가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주정부 후원이라든지 189 독립기술 이민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자가 넉넉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SBO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491 비자 통해서 영주권 가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한테 가장 유리할까요? 금방 좀 설명을 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그런 점수 같은 것들 좀 받기 어려운 분들, 그 다음에 일단은 노미네이션 크라이테리아가 좀 까다로운 직업군, 예를 들게 회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회계로 기술 심사를 받고 다 해서 점수를 80, 90, 뭐 95점 가도 실제로 노미네이션이 승인이 안 되고 189로도 진행이 안 된 케이스가 허다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 같은 것들을, 혹은 스시샵, 카페, 이런 조금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투자 혹은 이제 매매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직업군이 영주권으로 가는데 많은 제한이 걸려 있다, 혹은 그 직업군이 리저널 지역에서만 가능한 491 비자 직업군이고 일을 구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이시면 SBO를 통해서 영주권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설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SBO는 내가 공부한, 그리고 내가 기술 심사를 파스한 직업군과 전혀 다른 비즈니스를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시빌 엔지니어를 졸업하셔가지고 시빌 엔지니어로 기술 심사를 통과하셨던 분도 누사 지역에서 카페를 구매하셔가지고 491 통해서 지금 영주 비자를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미 491 노미네이션 승인은 받았습니다. 시빌 엔지니어로 그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일을 구해서 영주권까지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재빨리 491로 조금 돌아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본인이 공부하신 것, 본인이 받은 기술 심사 전혀 다른 직업군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구매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1 비자 그러면 승인 나고 그 비즈니스를 몇 년간 유지시켜야 될까요? 퀸즐랜드 이제 노미네이션 디클러레이션에 네. 이제 요게 딱 두 가지예요. 비자 조건과 노미네이션 할 때 내가 디클러레이션에 사인을 하는 거랑 이 두 가지인데, 비자 조건에는 내가 어떤 스트림을 받았든 상관없이 그 일을 안 하셔도 돼요. 즉 비즈니스를 바로 하셔도 되는데, 내가
퀸즐랜드 정부로부터 이 노미네이션을 받을 때 반드시 3년은 오퍼레이팅 시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뭐 요게 어떻게 본인한테 영향을 끼칠지는 뭐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 실제로 비즈니스를 3년 이상 구매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신청하는 게 491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91 비자, 즉 191 비자 넘어갈 때까지는 그래도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해서 491 비자 관련 문의가 정말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렵게도 생각하시고 또 쉽게도 생각하세요. 그래서 준비가 된 분들한테는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요건은 없어요. 다만 돈이 들어갈 뿐이죠. 그죠? 근데 어려운 요건은 없는데 저희가 제일 걱정 많이 되는 거는 실제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즈니스만 구매를 해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클리어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491 스몰 비즈니스 오너즈 파스웨이 스트림 자체는 주정부 후원을 통해서 491 비자를 신청하는 기술 이민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술 이민 조건과 주정부 후원 조건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하셔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라든지 가디언 비자라든지 혹은 호주에서 라든지 한국의 학업을 통해서 기술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암만 많은 금액을 두고 비즈니스를 구매하시더라도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